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3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11장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할 때 협동해서 하는 학습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학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부분들에서 이 협동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협동에 대한 필요성이 왜 필요한 건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우선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자기 역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학교든 간에 그곳에는 각자의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곳에는 항상 내 역할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일단은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공동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동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역할을 먼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고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의 책임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잘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 왕비였죠. 근데 이때 에스더 왕비는 자기의 안위를 걱정을 합니다. 왕 앞에 오라고 그러는데 오라고 하지 않는데 나가면 생명이 위태롭다.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전달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왕비로 세운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딱 듣고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맞구나.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 뭔가 하라고 날 세운 건데. 그래서 자기 할 역할을 다 깨닫고 왕 앞에 나갔죠. 그래서 자기도 살고 백성도 다 살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나의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리만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 역할은 뭔가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곳이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노는 것은 없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역할을 깨닫고 그 역할을 수행했을 때 결국은 다 살게 된 거죠.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은 대략 1만 개가 넘고,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속은 20만 개 정도이며 우주선에 들어가는 부속은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간장이 간장의 역할을 해야 맛을 낼 수 있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죠. 모든 단원이 큰 악기든 작은 악기든 자기 역할을 잘해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 뭘 하든 협동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역할, 이것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서로 역할, 부모와 자녀 간의 서로 역할, 또 직장에 가면 사장과 직원 간의 서로 역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각자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건강합니다. 그 공동체가. 그리고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에게 많은 유익을 얻게 합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또 존중하는 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자, 내 역할은 중요한데, 야, 그것도 일이라고 해? 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훈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고, 자기만 칭찬받아야 하고, 자기만 빛나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희생시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인간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승리하고 행복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좋은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의 역할을 존중히 여겨야 하고 그의 일에 대해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칭찬해야 하는 거죠. 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또 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역할만 가지고 온전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역할도 비난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줌으로써 내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영화를 찍는데 주연 배우만 잘났다고 그러고 밑에서 스태프들은 다 무시하고 그럼 이게 작품이 안 되죠. 그래서 주연 배우가 나중에 스태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제 연기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당신이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내 할 일. 직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자네가 수고해줘서 내가 내 역할 잘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협동 정신이에요. 이게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괴롭히지 말고 담당하고 도와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막 그걸 비난하고 지적하고 막 그걸 아프게 하고 이거 협동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협력이거든요. 나에게도 약점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주변 환경 때문에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그의 아픔, 감정을 이해해주고 약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협력입니까? 로마서 15장 1절 2절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지적하라고 하지 않고 담당해 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일을 도와서 그로 성공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돕고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후에 그 사람이 나의 성공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개인의 재능 개발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형제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 보고만 있지 말고 도와라. 가정에서도 아빠나 엄마가 뭘 하고 있으면 도와드려라. 학교에서도 친구나 선생님이 뭘 하고 있거든 도와라. 직장에서 누가 뭘 하고 있거든 도와라. 하나의 작품을 위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모아라. 공부의 효과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공부를 하라. 협동의 능력이 결국 나의 재능을 빛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항상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더 해드릴 일은 없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적 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것은 학습 능력을 크게 키워주는 중요한 비결이다.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만드는데도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